47번. 은행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남자 35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두 은행의 이용 실태 조사. 자, 다 조건하고 나 조건 두 개 좀 읽어볼게요. 은행 A를 이제 이용하는 고객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은 82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제 합쳐서 65명인 건데 전체 인원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전체 인원은 그 남녀 합쳐서 지금 65명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 수랑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이 82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은행 그러니까 A를 이용하는 이제 사람 수하고 B를 이용한 사람 수의 합을 갖다가 구했더니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2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조건으로 그냥 뽑아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그 이제 두 은행 중에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와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의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제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야.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전체 집합 저 65명 중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 수가 일단 없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다시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 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저 전체를 갖다 뭐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합집합의 그 원소 개수라고 일단 이제 이해를 해도 좋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합집합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원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제 해보니까 일단 이거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합집합의 이제 원소 개수는 A의 원소 개수에서 이제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를 갖다 빼는 거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지금 합집합 원소 개수가 65개인데 A 따로 B 따로를 알 수 없었지만 A랑 B랑 합쳐서 82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몇 개임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냐 지금 17개죠? 17개 17 갖다가 일단 이제 하시면 되겠죠. 교집합이 이제 17개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접근하냐면 이렇게 할게. A가 있고 자 B가 있는데 벤다이어로 좀 보시고 그 이제 사람들 분포가 어떤지를 좀 볼게요. 사람들 분포가 좀 어떤지를 보시면 교집합은 17이야. 그치? 교집합은 17이고 나머지 이제 교집합 원소 말고요. 나머지 원소들에 좀 주목하시면 전체는 65명을 채워야 돼서 여기 이쪽에 있는 인원을 좀 볼게요. 이쪽에 있는 인원을 갖다 보셨을 때 자, 이거 지금 A랑 B랑 합쳤을 때가 지금 자, 이렇게 가보죠. 자, 합집합 A 합집합 B가 원소 개수가 이제 65개야. 그죠? 그 중에 17개 제외하면 다시 17개 제외하면 여기가 대칭차인 부분이거든요. 대칭차 여기 초록색깔로 다시 칠해줄게요. 여기가 대칭차인 부분인데 대칭차인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원소 합이 이제 원소가 몇 개야? 전체 합집합은 65개여야 돼. 근데 저 부분이 지금 몇 개지? 17 교집합에 있는 거 17개 갖다 빼시면 이제 다시 몇 개가 나오죠? 48개 맞나요? 48개 맞아요. 48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까요 지금? 나조건에서 말하는 거는 A랑 B 중에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색칠된 부분 있죠? 이 색칠된 부분의 영역 안에 한 은행만 이제 이용하는 거잖아요 얘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 남자 고객수와 이제 여자 고객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48명이 딱 절반씩 남녀가 쪼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얘네들 중에 남자가 지금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냐 이제 남자가 24명 여자가 24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가나를 읽고 이제 얻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은행 A와 은행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있는 여자 고객 수가 궁금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 자, 첫 번째 저 이제 A랑 B가 뜻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줄에서 그 문제 읽으실 때 남자 35명, 여자 3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이 65명 안에 남자랑 여자가 각각 몇 명이냐면 65명 안에 남자가 3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30명이 있어서 합쳐서 65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해석 끝났습니다. 왜 해석이 끝났냐면 이 남자 35명 중에서는 이쪽에 그러니까 교집합이 아닌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남자들이 몇 명이라는 거죠? 24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7명, 자, 교집합, 자, A 교집합 B에 있는 얘가 지금 17이죠. 이 17명 중에서 남자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기는. 자, 여기 교집합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남자는 이제 24명 있어요. 그죠? 남자는 원래 전체가 몇 명이었냐면 35명이었어요. 몇 명 남아요, 지금? 여러 명 B죠?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안에 이제 11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자 수도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자는 원래 30명이었는데 여기 지금 24명 빠져있다는 거잖아. 그럼 6명 어디로 갔어? 교집합에 다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남 11명, 여자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17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해되실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다? 지금 A와 B 은행을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수 물어봤으니까 지금 6명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답은 2번인 것 같아요. 살짝 이제 집합 원소개수 문제인 건데 남녀 수를 갖다가 좀 이제 요소를 갖다 집어넣어서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90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 그냥 이제 A 나와 있는 거 쓸게요. 1, 2, 3, 4인 것 같아. 자, 두 번째 B를 갖다 만들 때 얘들아 이제 이 원소 그 B 봐봐. B 조건 제시법 이거 원소날로 나타내시면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아시죠? 이렇게 이제 알 거라고 믿습니다. 얘 생긴 모양의 대표 원소가 4y-3인 모양인데 y가 될 수 있는 것이 A에 속한 원소들을 뽑아서 이제 나열. 그 얘기는 뭐냐면 y의 원소들은 그냥 이 값이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y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값은 1, 2, 3, 4인 A의 원소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죠? 각각을 집어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집합 B는 원소날로 나타낸다고 치면 차례대로 대입해서 값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1 갖다가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자, 2 갖다 집어넣으면 자, 5 나오고 그 다음에 3 갖다 집어넣으면 9 나오고 그 다음에 13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B는 딱 여기까지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소날로 썼으면 이제 문제 읽고 정답 내시면 되는데 자, 290번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부분 좀 해석하셔야 되겠죠. B 차집합 A랑 자, 교집합 X를 했는데 자, 다시 X가 나왔다. 다시 뭔가 나왔다. 그러니까 합집합하거나 또는 교집합을 했는데 다시 자기가 뭔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 포함 관계예요. 그럼 자, 따지면 되겠지? 그럼 교집합을 X랑 교집합했는데 X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현재 누가 더 작은 집합인지만 찾으면 돼. 누가 더 작은 집합이지? X죠. 그렇죠? X가 누구보다 작은 집합이어야 되면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B 차집합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됐을까요?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B 차집합 A는 내가 구체적으로 원소날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원소날을 좀 표현해볼게요. 그럼 B에 있는 원소 중에 A에도 포함되는 것을 제외야. 그치? B에 있는 원소 중에 A에도 포함되는 원소를 제외니까 B 중에서 A에도 포함되는 원소는 뭐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죠? 맞아요? 1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지금 이 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A에도 포함되는 원소 1만 B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5, 9, 자 13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것의 부분집합이야 X는 이렇게 읽혀지는 거니까 자 주의점 뭐냐면 부분집합 물어볼 때는
동집합 같은 거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또는 진부분집합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조건 있나? 자, 290번 그 조건 확인하시면 딱히 조건은 없죠. 동집합 관련 또는 진부분 관련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소 개수 3개니까 자, 정답을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2의 세제곱 8개 작성하시면 되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일단 368번 가서 주제가 좀 바뀔까요? 이거 넘기면은 명제 쪽으로 주제가 바뀌는데 여기 좀 볼게요. 이 명제 좀 풀어보니까 좀 어때? 느낌이 어때? 집합이 괜찮아? 명제가 괜찮아? 명제 쪽이 더 괜찮아? 나중에 지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지금 좀 어렵게도 어렵게 좀 가고 있지만 아이고 숙면을 취하면 어떡해.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자, 368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정수 전체 집합일 때 두 조건에 대해서 자, 일단 P 조건은 여기가 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Q 조건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인 것입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고요. 자, 조건 not P 자 또는 자, 그 다음에 자 Q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 이거 진리집합 찾는 거거든요. 진리집합은 무조건 어떻게 해석한다? 집합적으로 해석하실 때는 첫 번째 not P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다시 질문이 어려웠나? not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P의 여집합 또는 이거 헷갈려. 합집합 합집합이 또는이라는 것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빨리빨리 해. 알겠지? 당연한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Q. 됐죠? 이거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원소가 뭐냐? 이거 구하는 게 문제지. 그럼 이제 별다른 거 없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P의 여집합을 구하면 돼. 알겠지? P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고 P의 여집합은 얘가 아닌 것이잖아. 그래서 얘가 아닌 것이니까 이 명제를 부정을 걸어보세요. 그죠? 부정을 걸면 됩니다. 그래서 P의 여집합은 진리집합 P가 그러니까 not P의 진리집합이니까 P를 갖다 부정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치? 부정 걸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고요. 맞죠? 야 그만 자. 당신이 2반을 선택할 때 그 마음가짐을 좀 초반에 좀 생각을 해봐. 그랬어? 너 지금처럼 그렇게 자려고 2반에 왔을 건 아니잖아. 그지? 이 버티는 것은 버틴 놈들이 버틸 줄 아는 거예요. 오케이? 버텨보지 못하는 것들은 버티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안 해본 것들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얘기가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너한테 알려주는 거는 다 껍데기야. 맞아? 내가 앞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다 껍데기예요. 네 거 아니잖아요. 연장 수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너네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나도 힘든 건데 이게 누구 좋자고 하자는 건지 난 진짜 잘 모르겠거든. 보람을 좀 느껴야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건데 보람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푸는 거 맞죠? 절대값 푸는 거는 무슨 이제 얘기 안 할게.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랑 그냥 합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Q면 그냥 해집합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해가 그냥 이제 5둘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자 9는 이제 5 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Q를 나타내는 그냥 이제 그 집합 이제 진리 집합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Q라고 하는 것은 자, 집합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마이너스 5랑 2가 근으로 잡히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전체 집합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실수 전체를 이제 전체 집합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368쪽에. 전체 집합 U가 위에 써있네. 정수 전체 집합. 너네 문제 푸실 때 이런 조건들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근중에도 분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이 정수 집합이면은 해가 유리수 분수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 정수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결론은 뭐냐면 여기 만족하는 이 부등식 부분에 만족하는 이 부분에서 x는 정수예요. 자, 이것의 정수니까 구체적으로 p 여집합을 쓰자면 이 범위 안쪽에 들어오는 정수만 이제 채택을 하시면 자 1, 2, 3, 4, 5 자, 이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랑 합집합 하시는 거니까 2는 어쨌든 겹치니까 한 번만 이제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5만 추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이제 문제 물어보는 거는 모든 원소의 합을 갖다가 찾아라. 끝났지. 일단 첫 번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인데 5까지 더하시고 마이너스 5도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더하시면 되거든요. 얘가 소거가 딱 되고 자 이렇게 합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몇이 된다? 10이다. 이렇게 더하시면 10이죠. 정답 10이라고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8 했고요. 375 갈게요. 자, 375 두 조건의 진리집합 PQ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다. P 합Q가 나와 있고요. P 교Q가 나와 있어서 그냥 쓰시면 돼. P 합Q 같은 경우는 조건 제시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원소날을 일단 써보세요. 12야 자연수니까 1부터 이렇게 이제 쭉 걸리죠. 거기다가 자 12하니까 10까지 딱 걸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P 교집합 Q 같은 경우는 자 3하고 7밖에 없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파악을 하시고 명제 자 P이면 자 Q이다가 자 거짓임을 보여주는 관례집합 찾으라는 얘기죠. 거짓임을 보이는 이제 원소의 모든 원소의 합을 갖다 A라 하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자 Q이면 자 P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개념인데요. 이거 첫 번째 얘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이렇게 이제 포함관계를 만족하면 저건 참이야. 그치? 개념 명제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 됐지? 방향성 화살표 방향이랑 요거 포함관계 방향이랑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개념이라고요. 됐죠? 됐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게 안 된다라는 이제 예를 갖다가 골라라. 이거는 이 포함관계가 깨지는 거니까 이제 결론이 뭘까? 이제 이 포함관계가 깨지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제 관례집합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가 되냐? 개념적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맞아요? 여기 포함되는 것들은 P에는 들어있으나 Q에 없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바로 깨지는 부분이 얘네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관례집합이에요. 자, 여기가 관례집합인 것이고 당연히 P이면 Q이다일 때 앞에 거 P, 뒤에 거 Q 써놓고 빼시면 돼요. 됐죠? 차집합이야 이거는. 대체 제외. 관례집합은 저 안쪽에 있는 원소들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정보가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 375 쪽에 지금 추가 조건이 있는지 보시면 모든 원소의 합을 갖다가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지금 문제 상황 자체를 벤다이어로 좀 이제 그려놓고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가 있고요. 자, Q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교집합 원소는 37로 확정이니까 37이라고 적고 그냥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P 합집합 Q가 지금 1부터 10 이하의 자연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37은 여기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고 나머지 원소들은 여기랑 여기 이쪽으로 이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결론이 뭘까라고 따졌을 때 이거를 따로따로 구하시면 당연히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10개의 원소 중에 두 개만 확정이야. 두 개만 삼칠이 교집합적으로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 나머지 1, 2 여기 3 제외하고 4, 5, 6 7 제외하고 8, 9, 10 얘네들 원소들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왼쪽에 들어가든지 오른쪽에 들어가든지. 근데 난 관심이 없다 이거야. 왜 관심이 없냐면 뭔가 있겠죠 여기. 그죠? 뭔가 있겠죠. 여기랑 뭘 찾는 거야? 뒤쪽도 문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이거랑 자 얘도 지금 반례집합이 뭘까요? Q 차집합 P야. 얘가 반례집합이야. 얘는 어디냐면 여기야. 결국 대칭차를 물어보는 것이고 물어보는 게 뭐야?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이 원소들의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이거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그냥 한 번에 찾는 방법이야. 이걸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3, 7 제외하고서는 왼쪽에 들어가는지 오른쪽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는 뭐야? 확실하게 여기 빨간색 부분에는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빨간색 부분의 원소 합을 갖다 찾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의 원소 합을 갖다 찾으시면 되죠. 몇부터 몇 가지죠?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야? 55지? 됐어? 1부터 10까지 합은 55고 뭐만 딱 빼면 될까요? 3하고 7만 딱 빼면 되니까 빼기 10만 하시면 되겠죠. 정답이 45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일단은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씩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한꺼번에 이제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얼마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을까로 보고 넘어갈게. 자, 3, 7, 9 보겠습니다. 진리집합 각각 PQ 하려고 했을 때 P 교집합 Q가 지금 뭐다? P가 된다. 자, 이거 해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Q 차집합 R이 공집합이다. 너네 이거 두 가지 해석만 잘 돼도 일단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만 잘 해도 굉장히 좀 훌륭하게 좀 집합 읽어내고 있죠.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 자, 이거 무슨 뜻이죠? 교집합을 했는데 얘야. P랑 교집합을 했는데 얘야. 둘 중에 더 작은 집합은 누구지? P가 당연히 작죠. 따라서 이거는 P가 Q의 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포함관계 이해되셨죠? 두 번째, 여기도 비슷하게 포함관계일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Q에서 R에도 포함되는 원소를 제외했는데 공집합이 됐다 이거야. 이거는 R에 이미 Q에 있는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빠졌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럼 이거는 누가 더 작은 집합이야? 이건 Q가 더 작은 집합이어야 돼, 그치? Q가 더 작은 집합이어서 공집합을 R을 갖다가 싹 다 제외했더니 공집합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뜻은 Q가 R의 부분인 것이다, 그치? 그러면 이 종합적인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무슨 얘기죠, 이게?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PQR이 순서대로 부분관계를 이렇게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379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 봤더니 자, 항상 참인명제만을 이제 다음과 같이 골라라. 자,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억. 자, 나는 P이면 R이다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보이려면 뭘 갖다 보이면 되냐면 결국 이게 참이라는 것은 나는 뭘 보이면 된다?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R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해요. 왜죠? P가 Q에 포함되어 있고 Q가 R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P가 R에 포함된 것 같지? 맞아? 그리고 이거를 명제 쪽에서 해석하실 때는 지금 첫 번째 명제 쪽에서 해석했을 때는 이게 성립한다는 것 자체는 자, 명제 쪽에서 해석은 이렇게 가죠.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Q이면 R이다가 자,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얘기고 두 개를 가지고 3단 논법을 갖다 써요. 3단 논법. 지난번에 얘기 안 했는데 3단 논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개다. 잠깐만요. 적절한 예가 아닌데.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개야. 그럼 고로 나는 개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뭔지 알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나는 강아지야. 오케이? 이해되지? 자, 강아지는 귀여워. 그니까 나는 귀여워. 죄송합니다. 이게 산단론법이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제에서는 좀 자주 활용하는 거 산단론법 이제 성립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제 쪽 해석할 때는 산단론법으로 이제 당연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집합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집합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자, 니은 볼게. 어쨌든 기억은 이제 참인 것 같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not q이면 r이다. not q이면 자, r이다. 자, 이게 참이다를 보이는 것은 뭘 갖다 보이는 것과 같냐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지금 q의 여집합이고 그리고 얘의 진리집합이 r이니까 이 사이의 부분관계가 이렇게가 만족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이거.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쎄요.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이쪽 앞쪽의 포함관계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죠? 얘 때문에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Q라는 거는 R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연히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는 벤 다이어를 그냥 그려보면 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R이 있는 거고 안쪽에 Q가 있는데 어차피 어떻게 얘가 성립하냐 이거야. Q의 여집합이 어떻게 R의 부분이 되냐 이거야. 말이 안 되죠. 그죠? 왜요? Q의 여집합은 이렇게 싹 이 Q만 딱 제외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R의 부분이 안 되잖아. 그지? 직관적으로 봐도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난리네. Q가 아닌 것 중에서는 R의 원소가 안 되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부분관계가 확정적으로 확실시 될 수 없는 상황. 자, 디귿. 디귿 보기는 지금 뭔가요? not R이면 not Q이다. 자, 봐봐. not R이면 자, 이거 2면 not Q이다. 자, 이거죠? 그럼 진리집합 뽑으세요. 진리집합 뽑으면 자, 앞에 거는 이제 뭐가 된다? R의 여집합이 되고요. 그다음 뒤에 거는 자, Q의 여집합이 되는 것인데 얘가 참임을 보이는 건 부분관계가 얘를 만족하는지를 보이면 되는 것이고 이거 활용 어떻게 하더라? 아까 했어. 양변 여집합을 딱 취하면 부분관계가 반대로 바뀌는 느낌처럼 포함관계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Q하고 R이 뒤집혀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양변 여집합 취하면 이거 되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되죠? 얘네 참이야. 됐지? 디귿 참이고 기억도 참이지. 자,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정답.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을 확인 안 했네. 리을 확인하자. 자, 리을은 자, Q이면 자, not P이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결국 당연히 집합 포함 관계가 Q, 자, P의 여집합 이거 되는지 확인하시는 건데 니은하고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절대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날리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아, 379 했고 다음 거 383 볼게요. 383번. 383번에 주어진 식이 또 부등식이다. P 나타내는 것부터 먼저 풀게요. 자, x-a가 자, 5, 2, 3. 그 다음에 Q는 Q 같은 경우는 자, x-2가 자, 3초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이네. 둘 다 지금 좀 바깥쪽으로 나가 있고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나는 정수를 갖다 사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정수를 갖다 찾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로 저 부등식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자 그거 하기 전에 물론 저 상태로 그냥 문제 풀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부등식은 굉장히 불편한 부등식이야.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부등식 해 모양이 부등식 해 모양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모양이라면 포함관계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 알겠지? 포함관계 따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말리는 이런 형태의 글이라면 포함관계 따지기가 너무 쉽죠. 왜요? 초록색 집합의 안쪽에 부분 집합으로 자리 잡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는데 안쪽으로 그냥 쏙 들어가면 되는 거고. 됐지? 초록색을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바깥쪽으로 쑥 빠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긴 해 모양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구조는 포함관계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그죠? 자연스럽진 않기 때문에 이거 바꾸실 때 이렇게 간다. 이 대우를 안 배웠구나. 이 대우를 안 배웠구나. 맞아? 대우는 대체하기 쉬운데 그냥 해야 되겠네요. 대우를 아직 안 했는데.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해야 된다면 그냥 이제 주먹보기식으로 풀어야 돼. 첫 번째는 자, x-a가 자, 5 이상 자, 또는 자, x-a가 자, 마이너스 5 이하여야 된다. 절대값 풀면 저렇게 풀리죠? 일단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정리를 조금만 하면 이런 얘기야. 결국 x는 자, 5 플러스 a 이상 자, 또는 자,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a 이하여야 된다. 일단 이제 p 풀었고요. 자, q 볼게. q도 지금 마찬가지로 가시면 됩니다. 결국 x-2가 자, 3보다 커야 되거나 또는 자, x-2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x는 5 초과 또는 x는 저 마이너스 1, 2 미만이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이거 저거 지금 참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참이기 위한 조건은 P와 Q 사이의 부분 관계 만족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수직선에서 그려놓고 좀 그림 파악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그림을 좀 파악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챙겨야 되는 건 해 두 개, 요거랑 요거 챙기시면 돼요. 두 개 중에 나는 밑에 거 아니까 밑에 거 먼저 그냥 작성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자, 마이너스 1, 자, 미만, 자, 5 초과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고, 얘가 지금 Q거든요. 오케이? 얘가 큰 집합이어야 돼. 얘가 큰 집합이어야 되고 안쪽에 P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 빨간 색깔 영역 안에 P가 들어가야 돼. 근데 P도 생긴 모양이 보세요. 얘잖아요, 지금. P 생긴 모양이.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간에 모양 자체가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벌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지 옳냐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지 사실 옳지 않을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부분 관계를 만족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앞뒤로 이제 끝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a 플러스 5 이상이니까 당연히 얘가 지금 a 플러스 5가 돼야 되고 이쪽이 a 플러스 5가 돼야 되고 뒤쪽이 a 마이너스 5가 돼야 됩니다. 뒤쪽이 여기가 a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당연히 경계 부분의 관계를 따졌을 때는 이런 대소관계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는 당연히 저 경계 부분에서 값을 갖다 조사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얘가 등호가 돼도 되냐 이제 이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얘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A가 빵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지? A가 0이면 됩니까? 과연. 근데 무조건 더 커야 되는 집합은 Q거든요. 그죠? 무조건 더 커야 되는 집합은 빨간색이 무조건 더 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빨간색 쪽에서는 봐봐. 빨간색은 5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죠? 빨간색에는 5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5가 된다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거든? 그지?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에 이 해집합에 5가 잡혀. 그지? 그럼 부분 관계가 깨지잖아요. 부분 집합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 빠져. 이게 맞고. 자, 왼쪽 여기도 만약에 이 지금 a-5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로 올라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Q는 지금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 집합, 초록색깔 집합 안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원소 자체가 부분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주는 녀석이지. 얘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 두 개 이제 풀어가지고 연립부등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A는 지금 0 초과여야 되고요. 자, 얘 풀었어요. 자, 두 번째 5 넘겨가지고 4 미만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정확하게 문제 물어보는 건 뭐니 지금? 정수 A의 개수를 갖다가 찾자는 거잖아.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죠? 얼마 했어요? 1, 2, 3, 2죠? 더해서 싹 다 더하는 거니 뭐가 하는 거니? 개수는 3개가 여기까지만 써하겠습니다. 개수는 3개. 다음 거가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이지? 384 딱 보면 끝나죠? 384 빨리 볼게요. 384번. 자, 384번 문제는 자 여전히 이제 부등식 문제다. 여전히 부등식 문제.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그냥 이제 수직선을 그려버릴게. 그러니까 p 집합 자체는 어차피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인수분해가 이제 되냐 안 되냐 이걸 갖다 따졌을 때 p 집합은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6일로 돼요. 6일로. 그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p 집합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앞에가 1 떨어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P예요. P. 자, 얘가 현재 집합 P. 됐죠? 표현을 이 정도까지만 해드릴게. 자, 두 번째는 Q는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어진 거 보니까 not Q 끝에 이제 결론이 not Q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Q의 여집합이 필요합니다. not Q이다 보니까. 자, 따라서 Q는 먼저 일단 표현을 하고 자, 이렇게 EX 플러스 K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얘를 좀 정리할 거예요. 얘를 X의 범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자, X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것이고 문제 풀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은 P이면 not Q이다가 자 어떻게 돼야 돼? 참이 돼야 됩니다. 참. 그럼 이제 우리는 늘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로 해석해요. 얘는 자 집합 P가 자 Q의 여집합의 부분이면 된다. 자 이걸 갖다 보이면 돼요. 그럼 이제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 Q가 생긴 모양이 이렇거든요. 보세요. 얘가 Q예요. 나는 이 조건을 부정을 걸 거야. 난 Q 구할 거야. 얘가 아니다. 얘가 아니다. 어떻게 하는데? 부등호 반대로 바꾸고 등호 없던 건 등호가 생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림 상황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not Q가 더 커야 돼, 그지? not Q이면 P면 not Q이다가 3이어야 되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 P보다 커야 되고요. P가 이 부분으로 잡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P가 이 녀석의 부분으로 잡힐 수 있는 그림 형태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셔야지 되는 거죠. 얘가 Q의 현재 여집합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경계의 끝부분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인데 여전히 끝에는 어떻게 이제 살아남아야 되냐? 여전히 끝에는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이 이제 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등호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주황 색깔이 어차피 큰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이 부분이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라는 부분이 1이 되더라도 P에는 원래 1이 없어. 그제? 그러면은 Q의 여집합이 끝머리가 1이 된다는 거는 1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함 관계가 안 깨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값 자체가 1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고 일단 해석이 되고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예요. 결론을 내가 K에 대한 범위를 일단 찾으면 일단 K는 얘 넘어가시면 K가 되고요. 자, 이렇게 1 갖다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잡히면서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된다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정답 좀 내볼게. 실수 K의 최대값 구하자.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뭐 잘못됐다.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지.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지. 그러니까 얘가 크면 돼. 1은 P에 어차피 없어. 앞에 설명 잘 해놓고 여기다 등호 안 넣었지. 1은 P에 원래 없어. 1은 원래 P에 없고 이 경계가 1이 되더라도 여전히 집합 Q의 여집합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죠? 왜 등호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야 등호 지금 방금 들어온 건가? 뭐지? 등호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여기가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가 등호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6 이하여야 된다.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나누면 이제 여기 할게요. 이게 몇 시에 끝나지? 4시 10분에 끝나나? 10시. 뭐라고? 아니, 이번 시간 말하는 4시. 어? 4시? 4시? 그럼 되게 애매하네. 뭐야, 20분 정도 남았는데. 야, 어차피 우리가 그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 맞아? 진도를 먼저 나갈게. 빨리 갔다 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고요. 어차피 그 시간 남은 거 20분 남았으니까 또 꽤 많이 설명 가능하거든요.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주간 테스트 보는 걸로 하자. 알겠지? 명절 중에 제가 어디서 끊었냐면 그때 이제 이 배우 나오는 부분에서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기준으로 3페이지로 진행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교재 안쪽에서는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페이지 46쪽에 보시면은 이제 역과 배우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배우 참거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일단 개념부터 설명 좀 할게. 일단 첫 번째 이 내용의 시작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당연히 이제 P이면 Q이다꼴의 어떤 이제 조건과 조건이 합쳐진 이제 합성 경제에서 일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을게요. 제목은 그 역과 배우만 일단 이제 개념 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해야 될 거는 그 P면 Q이다꼴에서의 좀 내용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P면 Q이다꼴. 일단 첫 번째 이렇죠. 자, P이면 자, Q이다 라는 말이 있을 때 저거는 이제 명제고요. 명제인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성립하는데 뭐 성립하는 거 뭐냐면 이런 거겠죠. 얘가 참이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집합은 P와 Q 사이에 부분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얘를 좀 집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거야. 얘를 자, 각변의 양변의 여집합을 취하면 이제 이게 포함관계가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Q의 여집합이 당연히 P의 여집합보다 더 작다. 부분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립을 하잖아요. 그죠? 저런 것들이 좀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한 거야. 저런 것들은 어떻게 쓰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입니다. 첫 번째 P이면 자 Q이다의 이 명제를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역이라고 하는 걸 갖다 좀 이해하시는 걸 합니다. 역이라고 하는 거, 이 역명제는 역 반대야 반대. 약간 반대 느낌인 거야. 반대로 해서 그러면 P면 Q이다에서 가정하고 결론이 이제 어디랑 어디냐면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었잖아요. 역방향이라는 거야. 역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결론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결론이 되는 명제를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P랑 Q랑 자리를 바꾸면 돼요. 다시 자 직관적인 표현 방법 알려드리고
원래 수학적인 표현부터 먼저 할게. 수학적으로 얘를 영명제를 취하면 Q2면 P2다로 바뀌어요, 원래. 그죠? 반대가 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저 명제에서. 그런데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기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야. 무슨 얘기냐면 P이면 Q이다 꼴에서 이 반대 Q이면 P를 보는 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역을 갖다 취한 거야, 영명제. 그죠? 방향을 반대를 갖다 뜻한다. 저렇게 바뀌어요, 지금. 그죠? 별다른 이제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두 번째, 저걸 가지고 놀아요, 또. 자, 저거. 어쨌거나 이제 영명제를 취했는데, 우리가 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이제 첫 번째 방향이 영명제를 좀 이제 보는 것. 자, 두 번째로, 자, 이 방향을 볼 수도 있죠. 자, 어느 방향이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부정을 넣었다. 이렇게. 부정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부정명제를 갖다 만들어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면 Q이다 꼴을 이제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확인하시면 부정의 아이디어는 어쨌거나 집합에서 해석될 때는 여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게 일단 해석 포인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제 부정을 한다라고 치면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P는 not P로 바뀌고요.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부정을 갖다 취하면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냥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부정명제를 걸었고 이쪽으로 영명제를 갖다 걸었다. 근데 이제 둘 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역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대우가 제일 중요해. 대우는 뭐냐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 첫 번째는 해당 명제를 영명제를 취한 다음에 역을 갖다 먼저 취하고 그 영명제를 취한 것을 다시 부정을 걸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 다시 부정을 걸어서 표현이 되기를 이쪽에 지금 영명제가 취해져 있는 상태죠. 여기서 부정만 걸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부정만 걸면 이제 모양 자체가 not P이면 not Q이다로 바뀌어요. 이건 어떻게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네? Q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부정을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맞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결론이에요. 빨간색 부분이 결론이고 이 방향으로 보는 게 사실 대우예요. 이쪽으로 바로 보는 게 대우고 대우를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대우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역을 갖다 취한 다음에 부정을 걸어 이렇게 역의 부정 이쪽 방향 두 번째 부정의 역 됐죠. 부정의 역명제 이렇게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자 역명제를 취하면 된다. 방향이 두 개입니다. 어떤 걸로 생각해도 무관 알겠지? 둘 다 똑같은 얘기니까 순서는 무관이다. 그래서 이거 개념이야.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을 때 이걸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게 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정을 갖다 딱 걸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부정을 건 다음에 역을 한꺼번에 거는 게 대우예요.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대우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대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호 박스인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좀 심플한 이유는 심플했던 그 이유를 설명 조금 드리면은 일단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좀 확인 과정이 굉장히 심플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당연히 명제에 대한 해석은 명제 해석은 당연히 집합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집합 가지고.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흔들렸던 분들은 명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그지? 그때 쓰는 게 뭐냐면은 P면 Q이다 꼴에서 참거짓이 당연히 부분관계 이거 보여야 된다. 됐지? 오케이? 부분관계 보여야 된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모두 물어봐. 발례 집합도 물어본다. 이런 거. 발례 집합도 물어본 거예요. 이런 집합적인 해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집합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대우명제를 갖다 쓰는 이유는 자 이것 때문이야.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를 취하더라도 대우명제도 참이다. 이게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렇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면 대우명제를 취하더라도 그것도 거짓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참거짓이 똑같아요. 원래 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똑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얘 7번 이렇게 그냥 적어놨는데 그 역대우 지금 써져 있는 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저랑 예제를 그냥 좀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확인이나 좀 하자. 이거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왜 참이 되는지 이제 확인 좀 할게요. 첫 번째, 그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고 이게 참이라는 얘기예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P랑 Q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 집중력이 지금부터 떨어지는 거 첫 시간 아니냐?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뭘 보여야 되냐면 이게 참일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이 대우라고 하는 것도 참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대우명제를 취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역명제의 부정, 역의 부정, 반대로 부정의 역. 두 가지 방법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한 번에 쓰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가면 누구도 역명제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대우로 이제 부정을 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한 번에 역명제를 걸면서 부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자리가 바뀌면 되는 건데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이 돼야 되니까 자리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낫이 달려요, 그죠? 낫이 달려요. 자리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Q죠? 자리가 바뀌면서 낫이 달려요. 됐죠? 이게 대우명제예요. 됐죠? 바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얘 부정 이렇게 씁니다 보통. 알겠죠? 바로 쓸 때.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이제 마저 얘기할게. 결론은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두 가지가 성립을 하는 건데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 뭘 갖다 보여야 되냐면 대우명제는 이거 아닙니까? not Q이면 not P 이따가 참임을 보이는 것이고 제가 참인 걸 보이는 거는 당연히 진리집합을 먼저 뽑아가지고 얘 진리집합 Q역, 얘 진리집합 P역 이게 부분관계가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됐어? 배운 거랑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집합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얘기야. 집합에서 내가 지금 뭘 갖다 설명하냐, 이게 성립하는 것을 가지고 자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여집합이 취해지면 이제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P 쪽으로 부분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지, 그치? 됐어? 말뜻이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야. 이유는 뭐냐면 원래 명제가 진리집합이 얘인데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가 얘가 참이어야지 원래 명제가 참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성립한다는 건 이게 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끝이야, 됐지? 그냥 이해야 아니라 이걸 니들이 문제풀이 상황에서 써먹을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걸 내가 방금 증명을 한 건데 이 증명 과정에 문제풀이에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결론만 이제 잘 외우시고 문제풀이에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 알겠지? 문제풀이에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일 때 대우명제가 참이 된다. 이거 이제 나중에 쓸 거거든요. 됐죠? 정리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